이곳은 함양어볼 북쪽으로 크게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대봉산, 대봉밸리관 앞입니다. 저 뒤에가, 저 천왕봉이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지리산이 한눈에 쫙 보이는 이 대봉산으로 왔습니다. 이 대봉산은 남도부 하준수, 진양하시 하준수, 경상북도 부사령관, 빨치산 부사령관, 이 앞에 병곡면 도천리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함양읍까지 3km 정도 됩니다. 그곳이 하준수의 생가가 있는 곳이라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어떤 자료에는 보면은 함양읍의 대부호가 하준수로 인해서 쫄딱 몰락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천리,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동네, 사라지는 동네, 아마 시골 동네는 다 그렇죠. 돌담이 무너지고 도천리 노인정 뒤에, 새로 지은 노인정 뒤에 보니까 아주 오래되고 낡은 기와집이 있길래 이 집인가 싶어서 그 앞에 보니까 진양하시 제실이 있더라고요. 진양하시 제실이 아직도 풀이 잔뜩 쌓여 있던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 어떤 책에 보면은 대단한 함양어볼 뭐 절반을 깎고 있는 대부호가 몰락했다 그래서 찾아왔더만은 아무리 봐도 그 집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오는 동네 입구 나오는 길에 보니까 동네 안내도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있는 동네 젊은 분이 계시길래 제가 저 집이 하준수 생가 맞냐고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게, 이상하게 투명하게 그렇다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오래되고 낡은 무너진 그 집의 터는요, 대부호 집이 아니어서 일반 시골에 그 도천리에서 조금 사는 논이 한 20마지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이 도천리 앞은 그렇게 땅이 넓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분이 막 소리를 치는 거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싶어서 나가면서 왜 저 구경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나무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방금 구경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왜 나무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러냐고. 나가라고. 하준수라고 동네 입구에는 안내판을 잘 만들어 놨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웃기웃하면서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여기다가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오면서 하준수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준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산 빨치산이에요. 1945년도에 보강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근방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진주에 있는 일본 식민지 앞잡이 관리들을 무지하게 깼던 최초의 빨치산이에요. 이병주 작가가 그 주인공 형태로 지리산 전체의 줄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병주 그 작가도 고등학교 때 일본 선생을 또 패고 그냥 학교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하준수가 정확하게 그랬더라고요. 정확하게 또 패고 일본으로 가서 가라데, 당수, 그 대학을 다니면서 가라데 선수를 했나 봐요.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로 왔을 때 이승만 박사가 들어와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호응을 하고 드디어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 막 소리치면서 여운형, 김규식, 북한에는 조만식, 이런 민족주의자들. 이승만이 딱 들어오면서 그러잖아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반공은 절대 배제다. 뭉치면 살자, 뭉치자. 일본 친일파들 모두 다 내 밑으로 모여라. 새를 불기 위해서 막 그래서 하준수가 이승만 박사의 호위병으로 들어갔어요. 가라데를 워낙 잘하니까. 근데 하준수가 볼 때 친일파들을 막 끌어모으니까 이건 아니었던 거지. 그 당시 하준수가 보강당을 조직할 당시 보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길은 세 가지예요. 첫째,
봉천 군관학교나 만주 군관학교처럼 사관학교, 그러니까 사관학교로 들어가서 그 당시 젊은이들이 꿈이 안 보여요. 뭐 직장이라고는 뭐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것은 봉천 사관학교 들어가는 것은 경쟁률이 무척 셌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은 봉천 사관학교 가서 일본 앞잡이가 되니 막 소리치지만은 그 당시 일제 때 태어나서 20몇 살 때 젊은이들이 언제 해방이 될지 모르고 일정 시대에서 쭉 살면서 봉천 군관학교, 만주 군관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따기에서 그 수많은 몇천 명의 경쟁률을 뚫고 군관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몇천 명의 젊은이들은 뭐예요? 손짓을 하니까 저 새끼들 하지만 자기들도 사실은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기록이 쭉 나와요. 두 번째는 그 일본 막바지에 그냥 징병으로 막 끌려가요. 할 수 없어 끌려가. 세 번째는 끌려갔다가 빠져나와서 독립투사가 되거나. 네 번째가 보강당. 뭐 금은빵 이런 보강당이 아니라 보강당처럼 아예 도피를 하는 거야. 아예 징집을 회피하는 거야. 징집을 회피하고 산으로 갑니다. 소백산으로 많이 왔대. 소백산에서 항일빨치산 운동을 하다가 그 하준수는 자기 고향이 대봉산으로 들어옵니다. 대봉산은 보면은 지리산 맞은편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피 장소가 너무 많아요. 하준수 집이 바로 앞에 보여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하준수가 사회주의자였지만은 항일투사였다는 거. 그 당시 모든 리더들은 항일투사였어요. 대부분들이 그래요. 그 당시 미국은 어디인지 몰랐어. 미국은 저 태평양권 어디인지 몰랐어. 코쟁이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쟤들은 악마보다도 더 나쁜 놈으로 생각했었어. 중국은 그 당시 국공 내전으로 힘이 없어. 중국에 기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소련으로 가자. 다들 소련으로 가자.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이 붐을 일으킬 때, 오죽하면은 핵폭탄을 연구하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그 과학자들도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지. 우리나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오자마자 친일을 막 끌어모으고 반공은 빼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해놓고 반공을 제외하고 하준수가 48년도 김규식처럼 남북 연속자 회담 그래갖고 한 300명이 4월 달에 넘어가죠.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하고 평양에서 회의할 때 그때 올라가요. 이 하준수도 그때 갔어요. 왜 갔겠어요? 자기는 이승만 정권이 싫은 거예요.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은 소련밖에 몰라서, 사회주의밖에 몰라서, 그 당시 민주주의가 뭔지 몰랐어. 이승만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일제 앞잡이들, 미국은 그래요. 이상하다. 조선놈들 참 이상하다. 미국 봐. 그 짬뽕. 온갖 백성들, 온갖 민족들이 다 잡탕밥인데도 잘 굴러가고 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왜 저렇게 치고받고 싸울까? 처음에 그냥 그러다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미군들은 일제 앞 식민지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준수가 별을 달고 김일성이가 남도부라고 직접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박헌영이하고 관계없이 남도부는 자기 밑에 빵빵하게 최고의 유격대 300명을 줘요. 남도부란 이름은 남쪽 끝까지 딱 도착을 해서 박살내고 8월 15일 날,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후에 8월 15일 날, 자, 서울에서 당당하게 나를 맞으러 오너라. 김일성이가 지령을 내려요. 아주 센 군사를 줘요. 속초로 배를 타고 와요. 그리고 울진에는 내려가지고 쭉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군이나 우리나라 국군하고 붙어. 우리나라 국군도 싸움 잘했나 봐. 절반을 잃어요. 남도부 병사 절반을 잃고 신불산, 영남 알프스 거기를 들어가요. 영남 알프스에서 제가 남도부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지리산 빨치산을 주제로 얘기하니까 굳이 지리산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있었습니다. 울산항은 그 당시에 울산항은 유엔군이라든지 미군이라든지 전략, 무기
군수 물자들을 배급하는 항이었어요. 부산항은 워낙 빡짝빡짝해서 그 패댈 데도 없어서 울산에서 계속 군수 무기들이 전방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건 하던 거예요. 그곳을 하준수 남도부가 그 신불산 빨치산들이 카타카타합니다. 그 근방에 있는 남로당들이 이렇게 가끔씩 산으로 오지만은 주 세력은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운동할 때 그때 따랐던 최고의 강한 군대를 줬어요. 남도부는요, 지리산 이현상이처럼 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야, 쌀 좀 달라, 자영증을 주고 나중에 갚을까 이런 말 안 해요. 강력하게 동네를 다니면서 학살하고 사살하고 아주 진하게 죽여요. 그 근방에 저 신불산 근방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신불산 빨치산들은 잔혹하게 거지가 없었다 그럽니다. 남도부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남도부는 결국은 도망가다가 어떤 시골집 구석에서 신고로 사살을 당합니다마는 남도부 군사는 남로당이 아니에요. 남로당은 박헌영 소속이지만은 남도부는 김일성의 북로당 소속이에요. 북로당 소속.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었어요. 경북도당 인민군 사령관 박종근은 이 여자 이숙이라는 책,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대부분의 남로당 빨치산들의 사령관이라든지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의 부인들은 아주 힘든 삶을 하거나 같이 산으로 올라가거나 계속 압박을 받거나 그런 일을 당하는 데 반해서 이 이숙이라는 이분은 대구 사범학교 출신이에요. 박종근은 서당밖에 안 나온 무졸이에요. 박종근의 아버지는 아주 민주주의 일생만 신봉자예요. 대부분 이 사령관들, 인민군 도당 사령관들 보면은 머리가 지극히 뛰어나요. 초등학교 무졸인데 그렇게 머리가 명석해서 자기 아버지랑 어떤 이념을 가지고 싸웁니다. 어떤 분이 박정근의 집 근방을 지나가면 밤새도록 아버지랑 아들이 스탈린이 옳다, 민주주의가 옳다 이념 논쟁을 했답니다. 박정근을 알게 된 이숙이라는 이 여자는 어이성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데 어느 날 해방이 되고 나서 각 시골로 다니면서 민주주의가 옳리 사회주의가 옳리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이때 의성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 연사가 나와서 먼저 민주주의에 관해서 논한 사람이 있었고 그 후에 박종근 그 당시에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회주의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 이숙이라든지 초등학교 교사들이 뿅 같대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열변을 토하고 사회주의 개념을 대부분 이념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지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숙이가 쫓아다니면서 열병을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숙이 엄마는 그러죠. 내 딸은 대구 사범을 나왔는데 시절은 무졸하고 결혼을 시킨다? 아주 힘들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박종근이라든지 대부분 도당 사령관들은 46년도 10월 1일 대구 사건의 주동자들이에요. 그 주동자들이 대구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모두 다 북한으로 가서 소련에 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6.25 때 내려와서 각 도당의 사령관들이 됩니다. 모두 다 대부분이 그래요. 박정근도 마찬가지로 신혼 6개월 만에 바로 북한으로 넘어 46년 대구 10일 사건은요 잔혹하게 이를 데 없어요. 잔혹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 책을 쭉 살펴보면은요 남로당 당원들이 왜 그렇게 잔혹하게 극우 세력들, 우파 세력들을 죽이고 관리들을 죽이고 그랬는지 미군들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도당 사령관들 그 중책들 박종근이 그렇습니다.
박종근도 6.25 때 경북도당 사령관. 그 사람들은 도지사예요, 도지사. 각각 자기들의 영역에서 장이에요. 통일이 그대로 됐다면 그 사람들은 도지사라서 쭉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숙이라는 양반은 탄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경북 장학관도 될 만큼 아주 평탄한, 남들보다 다른 남로당 당원들의 부인들보다도 무난하게, 그러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책을 씁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겪었던 사회주의 인연과 자기 남편, 자기가 박종근에게 빠졌을 때 그 설렘들을 뚝 써서 딸이 우리나라에 와서 출판을 해서 이 여자 이숙이라는 그 책을 펴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래도 박종근의 부인은 참 행복하게 살았겠다. 물론 교사로서 탄압을 많이 받고 그랬긴 했지만은 그래도 더 장학관이 될 만큼 무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곳은 하준수의 고향 도천리, 봉곡면 도천리. 그 하준수의 생각 앞에 있는 그 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낼 때 처음은 저도 좀 많이 언짢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준수에 대해서 다들 싫은 소리만 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그분이 왜 항일투쟁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왜 북한으로 넘어가서 미제와, 그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이 이승만 독재 정치를 몰아내고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다 그래요. 다. 하지만 제가 사회주의 그분들이 소련에 가서,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혁명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사람 머릿속에는 다 뻥이다,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 아주 무식한 노동자 농민들을 이끌고 교화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인 니놈들이다. 니놈들이 저놈들을 다스려라. 어차피 저놈들은 끝까지 피지배자가 될 것임을 상기를 시켜. 그래서 니들이 가서 저놈들을 계속 다독거리고 끌고 고피를 몰고 다니면서 새를 키워라. 그 교육을 받고 왔을 거예요. 밤이면 그 추운 밤에 지리산 골짜기에 모여서 스탈린이 무슨 말을 했다, 레닌이 무슨 말을 했다,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 장군이 무슨 얘기를 해서 독립운동을 할 때 뻥튀기를 해서 일본군들을 그렇게 무너졌다. 그 김일성 장군은 단숨에 일본 놈들을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줬다. 니들도 땅을 나눠줄 것이다.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2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준 일이 첫 번째 일이에요. 자기 패거리를 모아서. 하준수는 부인 여자 얘기는 없어요. 30몇 살 때인가 죽었을 때 그 똘똘하고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냉전 체제의 대리전을 우리가 치렀으니까 우리나라가 지리학적으로 당분께서 부동산 사기 맞은 건 맞아요. 너무 지형적으로 불리한 곳에 있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